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찰 행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떤 면접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경찰 행정학과 지망하는 학생들 정말 매년 컨설팅 했습니다. 경찰 행정학과 뜨겁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 여학생들 중에도 종종 경찰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당연히 경찰 행정학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생활기록부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경찰관 딱 그렇게 있다가 2학년 때는 갑자기 그리고 수사관에서도 갑자기 프로파일러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활기록부가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프로파일러라든지 그 다음에 지리와 관련된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다양한 범죄와 관련된 그런 그 해결처, 그다음 범죄 심리, 그다음에 그 아동 성범죄자들의 심리, 그다음에 그들의 재발 방지 그런 점들까지도 정말 다양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만 그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겠죠? 무엇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활동을 전부 다 왜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의 경찰관의 진로와 경찰관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떤 배움을 주었는지, 이런 점들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경찰행정학과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올까요? 먼저 경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은 무엇인지 이거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스를 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종종 심심치 않게 나오고 경찰관의 그런 범죄 그런 사실들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경찰관으로서의 경찰관의 그 위상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학과 경찰 행정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집회, 시위가 많이 있죠. 지금 너무 집회하고 시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집회 및 시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그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작년에 한 학생이 이거 준비를 못 해가지고 좀 혼났습니다. 갑자기 이게 나와서 당황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있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그 사례 좀 드셔야 돼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갑자기 복병처럼 이 질문 물어가지고 작년에 멘붕을 쓰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점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적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어떤 범죄인지 말씀해 보세요가 바로 질문 면접에 나왔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의 계급 최대, 그 다음에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면접 질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불신 건물 있잖아요. 불신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CCTV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CCTV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점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악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론의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흉악범 처벌 강화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점도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 업무를 집행하고 이제 갑자기 그런 게 있겠죠. 부신 근무도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 같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경찰 업무를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경찰관은 무슨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 그다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형을 중하게 하면 할수록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까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이것도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그래요. 이제 뉴스에 보면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3년 선고 받았다라고 뭐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대중들을 한 10명, 거의 그냥 10명 중에 10명, 거의 뭐 과반수 이상 가까이는 그거죠. 너무 형이 약하다. 범죄 처벌을 좀 더 세게 해야지만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심지어 이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형은 몇 년밖에 살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청소년들이 고작 그것만 살고 나오면은 법을 가볍게 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여론 형성이지만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비행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비행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보더라 종종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비행 청소년들을 이것을 엄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감동시켜서 그 아이들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어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물론 다양한 게 있어요.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이쯤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 점 나와요. 경찰관이 이제 순찰하는 지역을 하다 보면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순찰하는 지역의 식당에서 공짜 식사를 대접받는다면,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친분을 쌓을 행위로 볼 수 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순찰 도는 구역 지역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안부도 물어보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안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경찰관의 그 자질인데, 공짜 식사를 대접받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좀 사례를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이제 이 정의 질문은 이제 언제 나오냐면, 보통 행정, 그다음 경찰행정, 법학과, 정치외, 사회학과군 쪽에 지원한 학생들의 독서 활동 상황에 항상 안 빠지는 게 무슨 책이 안 빠지냐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독서에서 꼬리물기 질문이 나옵니다. 그 점 잘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경찰행정, 정말 지금 학과 추세가, 대학교 추세가 지금 자연계 쪽으로 많이 지금 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인문계 쪽에서는 경찰 행정은 그래도 꾸준히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 행정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공무원으로서의 안정감보다는 뭔가 사명감, 그런 점이 생활 기록부에 많이 나타나 있고, 실제적으로 면접을 할 때도 보면은 경찰관으로 사명감을 종종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 지망 학생들 면접 역전 요청까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